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문자 기입 방법, 그리고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에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도면 그리기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자 기입 방법과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 기입 방법은 문자에는 한글과 영문 그리고 숫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도면상에서 반드시 영어로 표기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도면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글로 표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문으로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설계 도면에서의 영문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은 2mm 이내가 좋으며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요. 한글, 영문, 숫자 모두 공통적으로 통일성을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의 높이와 그리고 문자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딕체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한글, 영문, 숫자 모두 고딕체로 사용을 하셔서 적으셔야 되겠고요. 문자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5mm로 정했다. 그러면 5mm 높이로 똑같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문자를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우리 문자 기입 방법에서는 중요한 요소였고요. 우리 치수는요. 마찬가지로 요 치수 자체도요. 한글, 영문, 숫자 쓰듯이 똑같이 숫자에 대입을 하셔서 기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치수에는 이 기입 기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치수에는 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지시선과 기준선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자, 우리 치수선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객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로가 200, 세로가 200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다가요, 이 안에다가 숫자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고요. 자, 1mm 정도 이 오브젝트에서 띄운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자,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음에 이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를 또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평행선이 바로 치수선이 되는 거죠. 자, 이 치수선 위에 또 1mm 정도 띄워서 치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쓰게 되면은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 네모나게 사각형을 쓰고 그 다음 100 한다면 이 사각형의 전체 이 네 변의 길이가 이 네 변의 길이가 각각 100인 정사각형이다 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치수 보조선에서 자, 이렇게만 그리면은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수선 끝에는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끝맺음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화살표는요, 이렇게 막힌 화살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또는 그냥 이렇게 열린 화살표 또는 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슬래시 사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치수를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지시선이라는 거는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형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진 선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고요.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뻗어져 잘라지는 거, 특히나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라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모깎기라고 하는데요. 못따기라고 하는데요. 못깎기는 이렇게 둥글게, 4분의 1 원으로 둥글게 깎는 것을 우리가 못깎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로 표시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서 자, 이렇게 각도선을 그린 다음에 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각도선 끝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또 나는 여기 부분을 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각도는요, 뭐 45도 각도, 30도, 60도 여러분들이 딱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선에 각이 주어진 이 선을요, 우리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시선을 그리고요, 다음에 평행선을 우리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지시선과 기준선을 그려주고 그 위에다가 자, 이 못따기 한 것을요, 우리 챔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챔퍼의 약자인 C를 써주고 그 다음에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45도 각으로 우리가 자르게 되면은 여기 길이와 그리고 여 길이가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45도가 되면은.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10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C1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치수 기호 조사하시면서 또 아마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지름과 반지름. 그래서 우리 원과 원호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기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름은 파이, 반지름은 레디우스 R, 정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판의 두께는 T, 원호의 길이는 이렇게 원호 표시, 참고치수는 괄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도면의 크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도면을 그리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인 도면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도면에 표제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점선, 도형 이런 것들로 도면의 제품을 표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도의 정의에서. 그런데 이 선도 굉장히 많은 종류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이 선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선의 종류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면 그리기 세 번째 기초 도면 그리기 보겠습니다. 자, 기초 도면 그리기 첫 번째 단계 도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크기라는 것은요, 우리 제도면의 크기는 A4, A3
A2, A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A3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1이나 A4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크게 사용하진 않아요. A4는 도면을 표기하기엔 좀 너무 작고요. 또 A1은 또 너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A2나 A3를 많이 사용을 한다. 자, 혹시 여러분들 A3 그리고 A4, A2, A1 사이즈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A4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프린트로 인쇄하는 인쇄용지 있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쇄용지 크기가 A4 크기이죠. 그래서 A4의 크기는요. 이렇게 자, 짧은 폭을 기준으로 해서 210mm에 297mm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요. 도면의 용지는 일반적으로 가로를 길게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긴 게 아니고요. 가로가 길게 옆으로 눕혀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물체가 세로로 길거나 높이가 높은 물건은 제도용지를 세로로 길게 놓고 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제도 통식은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림을 그리는 요 오브젝트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의 레이아웃 설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도 용지 외곽선에서 상하 좌우 내면 모두 안쪽으로 20mm 정도 들어와서 0.7mm의 굵기의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실선이라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연속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mm면은 여러분들 보통 사용하시는 0.5mm 샤프를 이용해서 아주 세게 강하게 2번 정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0.7mm 굵기가 그려지는데요. 아니면 0.7mm짜리 샤프를 사용하셔도 돼요. 더 용지의 손상 시 도면을 보호하거나 도면을 묶어 정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통은 20mm면은 조금 두꺼운 여백이 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10mm 정도 여백을 두는데요. 여백을 둘 때에도요. 여기 왼쪽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20mm, 그다음에 나머지 상, 하, 우는 또 10mm씩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도면을 묶어 정리를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도면을 우리 책자처럼 만든다고 하면 요 가운데 부분은 서로 또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서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10mm만 하게 되면은 도면이 또 여기 파여서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10mm 정도 더 추가적으로 여백을 주고요. 나머지는 10mm, 10mm, 10mm씩 여백을 주는 거죠. 자, 이 여백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 종이가 가장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이런 모서리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나 어디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겠고요. 보관하다 보면은 그쵸, 이렇게 겉에 부분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면 자체의 그림도 이 여백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백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은 일반적으로 4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백선, 이 여백의 안쪽에서 또 이렇게 십자선으로 4등분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은 평면도, 왼쪽 하단은 정면도, 오른쪽 상단은 디테일한 거나 아니면은 투시도,
자, 오른쪽 하단은 측면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투상도를 배우게 될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가 들어가고 오른쪽 상단에는 투시도, 그러니까 3D 입체가 보여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한 상세도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독일은 예외적으로 정면도가 맨 위로 올라가고 평면도가 아래에 위치하면서 이게 정면도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법과 삼각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삼각법이고 독일은 또 일각법이에요. 일각법, 삼각법은 또 뒤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과 우리나라의 이 표시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와 정면도와 평면도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좌우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도면의 크기를 보시면은요. 자, A1 사이즈가 있고요. A2, A3, A4가 있는데요. 우리 A4 사이즈 짧은 쪽이 210, 긴 쪽이 297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A4를요. 긴 방향을 기준으로 서로 두 개를 붙이면 A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이 가로는 긴 쪽을 기준으로 서로 두 개를 붙였으니까 요 폭은 그대로 297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기가 길어졌죠? A4에서 그럼 210 더하기 210이니까 A3는 420에 29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A3 크기를요, 또 긴 쪽을 기준으로 서로 두 개를 또 붙인 거예요. A3 두 개를. 그러면 A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길이 297 더하기 297 되었으니까, 4에다가 8, 9, 다음에 594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420이 되겠죠? 그러면 420에 594가 바로 A2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A2를 또 두 개를 붙이면 A1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A1 사이즈를 길이 방향을 기준으로 반을 가르면요. 요게 A2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긴 축을 중심으로 반을 자르면 자, 얘는 A3. A3를 또 긴 방향으로 이렇게 짧은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은 얘는 A4. 자, 이렇게 된다. A4를 나누면 A5.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도면의 크기에 따른 치수를 알아두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잘 기억을 해 두셔도 충분히 다른 도면들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게 뭐 A4나 A3 사이즈 외우기가 쉬우니까 둘 중에 하나 기억을 해 두셔서 이렇게 짧은 쪽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4는 210에 297이니까 A3 용지는 짧은 쪽을 두 개 더해서 420에 297이고요. 자, A3 기준으로 또 짧은 축을 같이 또 더해주면은 그건 이제 A2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면의 레이아웃 보시면은요. 자, 왼쪽 상단은 평면도, 왼쪽 하단은 정면도,
그다음에 정면도 오른쪽에는 측면도, 우리는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물체가 있으면은요, 앞에서 본 것을 정면도이고요, 위에서 본 면적을 평면도,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쪽을 우측면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표제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다음에 이 뒤에 표제란이라는 거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투시도, 그래서 입체 모양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상세 도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제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제란은 도면에 따라 우측이나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업체명이나, 그러니까 이 도면을 왜 제작을 했는지, 누가 만든 건지, 제작자는 누구고 어떤 제품을 그렸는지, 그래서 이 도면에도 다양한 목적과 사용 용도가 있겠죠. 그 용도와 그리고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업체명이나 소속, 그리고 품목명,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고 규격은 어떻고, 척도에서 얘를 실제 스케일,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 얼만큼 줄였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작성된 날짜, 그리고 제도한 사람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표제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제란이 이런 식으로 작게 표시되기보다는요, 오른쪽에 있는 전체를 이렇게 잘라서 이 전체 면을 다 사용하거나, 혹은 하단을 전체로 잘라서 이렇게 이 하단 부분을 전체적으로 표제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가로가 길게 사용을 하는데, 세로가 길게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나 아니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표제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우리 이 도면에서는요, 선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 보시면 실선과 파선, 1.3선, 2.3선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요. 실선은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지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선을 우리가 실선이라고 하고요. 파선은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뚝 끊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선은 점선이기보다는 길이가 있는 선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면서 그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길이가 반복되어 그어지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 점선이 아닙니다. 자, 1.3선은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짧은 선이 있고요. 그리고 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있는 애도 점이 아니라 아주 짧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이 반복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그래서 이 짧은 선 한 번, 긴 선 한 번, 짧은 선 한 번, 긴 선 한 번, 이렇게 그어지는 것이 1.3선이고요. 자, 요 짧은 선이 2번 나타나게 되면 2.3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선 2번, 긴 선 1번, 짧은 선 2번, 긴 선 1번. 그래서 긴 선과 짧은 2개의 선이 반복적으로 그어진 선을 우리가 2.3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종류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 선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굵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선에 대해서 또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도에서의 선은 굵기와 그리고 진하기, 선의 모양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그 표현법을 명확히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선, 파선, 그리고 1.3선, 2.3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도면의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우리 도면의 크기는 보통 A3, A 시리즈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4
A3, A2, A1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A3나 A2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A3 용지 크기 420에 297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2 사이즈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짧은 쪽을 한 번 더 더하면 그 다음 사이즈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594에 422 A2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A1 사이즈를 구한다 그러면은 짧은 쪽을 또 한 번 더 더하시면은 840 대신에 84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 종이의 비율을 때문인데요. 우리 긴 1대 루트 2라고 해서 루트 2가 1.4444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소수점이 생략되다 보니까 원래는 840인데 이 소수점이 생략되다 보니까 나중에 반올림이 돼서 841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예외로 841에 594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표제란에 위치를 잡고 가로 세로 기준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면의 크기를 만약에 A2로 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594에 420 이렇게 두고서 표제란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도면을요. 우리 이렇게 바로 외곽선 끝에다가 저 여백의 선의 끝에다가 딱 맞춰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이 외곽선이랑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어서 세로 기준선, 가로 기준선을 그은 다음에 이 맞춰서 그려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여백선 그려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선 꼭 그려주셔야 되고 외곽선은 왼쪽은 20, 위아래로 10mm, 10mm, 오른쪽도 10mm 정도 띄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의 종류와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실선은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선이죠. 끊어짐 없이. 설명 보면은요, 긴 선과 짧은 두 개의 선이 반복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이거는 2.3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요거 1번 아니고요. 자, 2번 파선. 파선은 이렇게 중간에 같은 길이의 선들이 반복되는 거죠. 설명도 보니까 일정한 길이가 반복되어 그어진 선이다. 요거 서로 알맞게 이어진 것 같은데,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1.3선은요, 이렇게 긴 선 한 번, 짧은 선 한 번,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반복되는 선이죠. 근데 설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선이다. 이거는 실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3번 아니고요. 4번 2.3선에서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이 반복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이거는 1.3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답은 2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기초도면 그리기 2번 해가지고 우리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도면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여러분 더 깊게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